존경하는 30만 농어민과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비평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군 제1선거구 지도, 정도, 임자, 장은 암태 앞에가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농가가 왜 이렇게도 부러운지 그 까닭을 말씀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김문수가 미국 농민이 부러운 것은 농산물 가격 위험을 흡수하는 가격 지지 제도와 흉작 위험을 관리하는 작물보험 뉴딜 정책 때문입니다. 1930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개선을 거듭해 농작물 가격 위험을 흡수하는 제도로 튼튼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는 가격 손실 보상 제도인 PLC에 의해 그 부족분의 85%를 보전을 받습니다. 동시에 농가 단위로 책정된 평년 수입에 미달하는 부분에 65%를 보전받는 경영 위험 보상 제도인 ARC가 준비되어 농가가 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120여 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농가는 각각 보장 수준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 흉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작황과 가격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수입보험 보장 제도인 RI도 준비되어 있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농가는 소액 보험금만 내면 수확량이 반 이하로 감소할 경우 보상을 받는 기초보험 제도인 CAT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장 수준까지만 보상하므로 흉작 손실의 일부는 농가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 2014년 보장 수준과 관계없이 평년 단수의 86%까지 보상하는 추가 보전 선택 제도인 SCO를 도입하여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비보험 작물 재보험 지원 제도인 NAP에 의해 손실 보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3중 4중의 대책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소득을 담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도 보완은 차치하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가치와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농업소득은 25년째 1,060만 원대에 멈춰서 있고 지방소멸 위험까지 대두되는 어려운 현실에 국가가 여러 가지 못하면 전라남도만이라도 농업정책의 콘텐츠를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흉내는 내야 농어촌이 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영체 중 65세 이상 비중은 65%를 이미 넘어섰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전국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어촌 현실이며 농어촌 공동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는 있는지,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전남도에 준 시사점은 무엇인지, 특히 농어촌 재생은 가능한 것인지 모두 질문에 답을 기대하면서 PPT 자료 화면을 보신 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30년경에 농업소득에 비해 농가 경영비가 70%에 육박합니다. 이만큼 앞으로 농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청환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전남도에 준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20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인구, 가입 여성 인구 비율을 따져서 0.5% 이하이면 30년 이내에 소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고용정보원의 발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단히 어렵다. 소멸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렵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 인구 베이스로 대한민국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원 배분이라든지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다 합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렇다면 농촌 재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 재생이라는 표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과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 농어촌의 심각한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전라남도에서 17개 군이 이미 위험 지수에 속해 있고 18개 시군입니다. 나주가 시인 나주 하나 포함돼서 18개 시군으로 포함돼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농어촌 재생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어촌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에다만 이름 하시지 말고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농어촌 재생에 대한 정책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이제 이게 좀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거냐, SOC로 할 거냐, 경제 활성화를 할 거냐, 아니면 복지로 할 거냐, 소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그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개별 사업하고 단편적인 위주였습니다. 그걸로는 저희들이 예. 이미 업무 보고에서 다 받았던 것이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보셨죠? 제가 드렸으니까 아마 보셨을 것이고 아마 혹시 인터넷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수로서 두 자녀 이상 출생 대비 출산 가능 인구 비율로 구성되며 출생아 수를 넘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수의 값은 1로 기준을 두고 1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고 1.5 이상이면 재생 잠재력이 가능하다. 또 2 이상이면 매우 높다 지역 재생이 이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는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순으로 평균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수 값이 2 이상인 19개 지역 중에 전라남도가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군지역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수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정책의 문제점 보완 및 적극 추진할 경우 재생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이고 지방 소멸에 대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 소멸 잠재력 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비례로.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 신안군, 고흥군, 합해서 우리 신안군이 전라남도가 17개 군이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 재생 지수를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보성군,
그다음에 신안군, 고흥군 가장 위험 지수가 높았던 지역이 공교롭게도 재생 지수로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그 인구 구조의 분포도를 가지고 소멸 위험성을 따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인구 구조만 따졌지 출생률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출생률을 반영한 지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두 자녀 이상의 출생률이 높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재생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로 보면 우리 도 지역의 군 단위들이 높아서 출생률까지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하기로는 왜 그러면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위험하냐 안 좋냐 그건 뭐냐면 6세 이후에 자꾸 유출이 된다. 그게 교육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육청이나 도청 지자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수치이긴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소멸지수와는 반대로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농어촌이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미한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을 잘 만들고 시행을 한다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 지역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육아, 교육, 그다음에 문화, SOC 같은 걸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합니다.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농촌에서 도시보다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서 학습 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아이들이 학령이 높아질수록 농촌 지역 이탈률이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농촌 재생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연구 결과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도표냐면 지금 2000년대부터 2005년도까지 출생한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MZ세대를 얘기해 놓고 연구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가장 인구 유동률이 심한 게 유치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입학 전 가장 인구가 심하게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가 출생률은 높은데 이후에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는가에 대한 시사점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일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 또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도시로 빠져나간다. 도시로 빠져나간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게 종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시스템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교육 시스템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저에 도시권 또는 중앙집권을 우리가 중앙적으로 선호하는 부분도 우리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만들지는 못했고, 특히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교육이 좀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 근데 좀 그런데 우리가 볼 필요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간과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 정책의 공백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고, 그래서 농어촌이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청년농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도청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선 7기 들어서 인구 청년 정책과실을 만든 것도 교육을 포함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갖춰주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 거고요.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저에게 답변서를 주신 것도 보면은 인구 청년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일부 하고 있다. 이걸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책의 소홀, 그래서 농촌의 가속화를 시키는데 한 몫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유출의 중요한 변수로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 때문만으로 인구가 계속 유출된다는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더 종합적으로 바로 봐야 거예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에 필요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솔직한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 정책의 방향이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과 집중적 정책의 방향성이 바로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군 중 상당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론에 제시한 시나리오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을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전라남도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이며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소홀히 했고 각자가 각기 제 걸음만 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더 열심히 하라는 부분은 열심히 하라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적어도 예, 따로따로 가는 정책을 갖지 말고 전라남도 교육청, 시군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하고도 그 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패키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같이 좀 해나가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시군하고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가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라남도 정책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런 위험지수가 발표된 지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실 내에서의 정책을 발굴해내지를 못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논의하지를 못했다. 단지 여러분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인구청년 정책실을 설치했을 뿐 그다음에 농경국의 귀농 귀촌에 대한 청년농에 대한 지원 이걸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반성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실장님께 답변한 대로 한다면 비전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역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그렇다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정책 역할을 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신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근데 그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인구청년 정책관실을 전담 조직으로 만든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거기서 포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이따가 저희들이 지사님께 농어민 그 공익수당이라든지 으뜸마을 같은 정책들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예, 들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저에게 기획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 연구 종합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의 작은 학교가 사는 것이 지역이 사는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20, 3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추세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 인구 유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문화 인프라의 부족이라든지 또 사교육 기회의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특히 유초등학생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핵심적인 정책이 뭐냐고 제가 질문 안 예?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 그냥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저 여러분 보고서 받으세요. 예, 이런 형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교육이 염해양 요꼴이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 소멸의 핵심의 교육청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방 소멸이 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젊은 분들이 일자리하고 새로운 다 직업을 연결은 찾아서 되지만, 도시로 많이 다 연결은 가고 되지만, 있습니다. 그- 그러지 그것이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연구 결과에도 보면은 예. 양질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그 양질의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어서 교육문화 인프라라든지 예? 학원에서 조력을 받을 자, 기회가 지금 제가 원천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교육감 답변을 보시면 이 앞전에 예산 우리 심의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형 창의 융합 교육
융합 인재 육성을 통해서 학교가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남 학교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17개 시도에서 뒤에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기초학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남이 좀 그 하위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양한 여건이라든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에듀택시라든지 에듀버스와 같은 통학의 편의 제공 그리고 제한적 그런 공동 걸로 실력이 학군제라든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창의 융합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창의가 되고 그냥 융합 교육이 됩니까? 예,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바탕이 뭡니까? 예.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비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작은 근본적인 학교 문제를 비켜가고 있고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전라남도 인구 유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지금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어쨌든 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수많은 이렇게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농산어촌 유학이라든지 또는 초중 통합 운영 학교라든지 미래형 학교라든지를 통해서 이 작은 학교가 매력적이며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장학관님한테 들었어요. 지금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농촌 유학, 그게 관계 인구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전라남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초, 중, 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의 가장 전라남도에서 와서 관계 인구를 형성해서 전남도를 좀 더 알고 갈 수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유학을 왔으면 정착을 하고 일부는 정착을 하고 초, 중, 고를 지속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냐. 예, 뭐 그걸 내놓으라는 농촌 유학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30년 이상 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했지만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재반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제하고 교육의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네,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마을을 살리려고 하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바로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연구 결과에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도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적인 유리벽이 콘크리트 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실 그 객관적으로 전남 교육의 여건을 놓고 보면은 아니,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아니 저한테 좀 말씀할 지금 기회를 주세요. 핵심은 뭐냐면 자, 전라남도하고 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가 잘 되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매년 행정협의회 하게 매년 돼 있고요. 행정협의 한두 번 해가지고 그리고 되겠습니까? 또 실무적인 모임은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의 도민소득도 하위권이고 좋습니다. 예.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고 취약계층 좋습니다. 비율도 예. 가장 높습니다. 예. 예,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도 그러면 가장 그런 낮습니다.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전남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제반 교육 여건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문제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청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교육감님, 학교하고 집하고 일자리 이 세 가지는 청년 한 가구가 특정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삶의 질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읍면 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는 귀농을 하거나 귀촌할 수도 없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학교를 보낼 정년기가 되면 다 이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대책은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농사로촌 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학교, 단지 미래형 학교를 학교로 아니, 만드는 교육감님, 것입니다. 단지 학교를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유지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이 비록 2명, 3명, 4명이지만 양질의 교육의 질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예, 여건과 기반을 만든다면 과연 그들이 떠나겠습니까? 예, 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말로 답변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아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초중 통합 운영 학교라든지 미래형 학교라든지 하는 것을 전남 교육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교가 정지의 필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소규모 학교라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그 한 아이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전체 학교의 43%고요. 30명 이하의 학교가 무려 186개교나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남교육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 안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하고 좀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잠깐 제가 좀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애결위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우리 교육위원들로부터 여러분 작년에 소동이 많이 났던 조리용사원 예산 80억입니다. 신규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 단체 교섭으로 이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 교섭을 예. 하시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인 교섭을 하시면 안 되죠. 일방적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또 전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교육력에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라남도 교육을 통해서 전남이라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교육이 시행이 된다면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객지로 나가겠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과 후 학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쪽집기 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에서는 쪽집기 강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믿고 전라남도의 소중은 좀 낮더라도 아이들의 교육 하나만 믿고 남아서 지방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가 질문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지사님께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먼저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국장 소영호입니다. 자, 국장님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농업 소득이 더 올라가야 되고 생산비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농업 생산비가 높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떻게 해야 생산비가 낮춰지겠습니까? 이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확립이라든지 또 어떤 기자재 지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전 소득의 방향을 찍는데 그 방점이 농업 경영비를 낮추는 데 있다. 그 이전 소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 10%, 15% 정도밖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이 지금 경영비를 통해서. 농가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업 소득이 우리 도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낮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전 소득은 높은 편,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이전 소득은 농가 경영비 비중을 부담해주는 비용인 결과 몇 프로 되지 않는다. 나머지 27% 중에 건 한 20%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경영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혹시 국장님께서는 접하고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 그게 농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가가 2000년대보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3배 성장했으면 3배 농업소득도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1146만 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064만 원, 그 상태로 농업소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우리 농업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과 소득의 괴리를 없애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우리 도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예산이 약 1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지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고요. 농업 부문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비용 대비. 농업 정책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는 농정 제도는 농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나 정치적으로나 유지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 하락을 막는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미국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 주셨고요. 미국은 1930년도부터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미국은 바로 소득의 방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즉 예산이란 이름으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들여다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구조를 보시면 하지 않아요. 여태 안 들여다보셨습니까?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생활이 가능한 농업소득의 보장이 담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의 담보는 농산물 가격 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지지는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재배, 면적 또는 출하 조절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농업 정책이 이미 단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이 이미 10년 전부터 선진국은 이미 이 정책을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정책을 다 폐기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시행착오를 시정하지 않고 지금도 지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농업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농산물 수급에 관해서. 지금 미국도 일부 다양한 제도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농가가 가격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성을 쫓아 작물과 재배 면적을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어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더 내밀하게 살펴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농어민과 전남 농어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 미국에 대한 농업 정책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농업 정책들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여건들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시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왔고요. 우리는 시행착오 안 거쳤습니까? 지금 저희도 거치고 있고 거친 데 하나도 결정된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어. 그러나 미국은 똑같이 30여 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정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남은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CAT나 NAT에 대해서는 지금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가 들어갔고, 자,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받아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혹시 미국 농가가 1헥타르당 아니라 평균 경지 면적이 몇 헥타인 줄 아십니까? 농가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몇 헥타입니까? 저희는 2헥타 2.1 정도 헥타죠. 됩니다. 예, 전국은 1.5. 1.5헥타 정도 됩니다. 미국은 198헥타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농산위원회에서 미국 메릴랜드주를 방문했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릴랜드 상원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연간 소득이 20억이랍니다. 그래서 몇 헥타를 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헥타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에이커입니다. 예, 약 850억 에이커를 경작을 하는데 20억을 소득을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으로 헥타수로 환산하니까 약 270헥타. 그 다음에 메릴랜드 주의 평균 농가당 경지 면적은 80헥타랍니다. 80헥타 소득이 약 9억 정도 된답니다. 평균. 그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한 농업소득, 농가를 위해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내밀하게 답변을 받기는 그러고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경영 안정을 위해서 가격 완충 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년 가격 보전 기준 가격을 작물로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 90%를 평년 수준의 재배 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 위험 완충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농업의 지속성과 농가 소득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이 완충 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아까 제 자료를 주어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게 농경원에서 연구한 자료로서 15개 작물을 국가가 아까 제가 완충 제도로 80%에서 90% 보존해 준다면 예, 전국 정부 예산이 약 5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15개 품목 중에. 그것밖에 안 된대요. 그게 작동 건수를 보시면 자, 이겁니다. 이게 실질 가격, 즉 명목 가격은 우리가 놔두고요.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개 품목 80% 이상 기준 가격을 정해서 보존해 주면 100에서 80%를 보존하면 약 6,400억이 들어가고 저게 6조 4천억입니다. 6조 4천억이고 예. 그 다음에 연평균 429에 4,200억. 예. 예. 4,290억이죠. 예. 그 다음에 총 발동 건수는 약 15년간 127건. 예. 연평균을 하면 8.5건. 예. 15개 품목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격 한도 적용 건수 밑에 다 보셨죠? 예. 만약에 제가 재작년에 질문했던 최저가 생산비 보장을 여기에 대입시켜 본다면 예.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전라남도 예산이 15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도지사님하고 질문을 드렸던 최저가 보상 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가 선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조례를 통과시킨 6개 품목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1년의 발동 건수가 한두 건,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예산은 제가 추정해 보니까 이 지금 보존 가격 90%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전남이 약 750억, 그 다음에 경북이 약 800억 정도 써야 됩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우리가 40% 보존하고 남으면 한 350억 부담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30% 한다면 한 250억 이런 정도인데 예산이 부담 크다고 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작년에 질문을 드린 채석가 농산물 보상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않고 제가 통과시켰던 조례대로 예산을 올해 반영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도가 이제 농특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 이 농식품부와 답변서를 보면은 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전부 중앙정부의 책임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내용을 질문을 드렸고 작년, 재작년에 올해 3년차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 최저가 생산비 보장을 하자. 최소한 예산 올해 50억은 편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예산 편성 문제 이전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년간의 추계는 이렇게 과잉 생산이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과잉 생산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냐? 예. 지금 제도대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주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80%에서 90% 보존을 하게 되면 농작물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양파를 지었는데 내년에 올해 가격이 양파가 좋아가지고 다른 농사를 지었던 품목을 지었던 분 전부 양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연구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런데 부분이 그걸 갖다 왜 대입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농특위에서 논의가 됐을 때 그 자체에서 과잉 생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결사항으로 된 게 아니고 단순 보고사항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자, 그렇게 수급 조절은 제가 지금 전국적인 질문의 부분이 핵심은 중요한데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작년에 지사님과 질문을 드렸고 재작년에 질문을 드렸고 올해는 반드시 최저가 생산비 보장에 대한 예산을 태워내야 되겠다. 2022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걸 해주시겠냐 안 해주시겠냐 묻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얼른 답변하시죠. 지금 우리 도에서는 수급 안정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의 아니, 최저가가 수급 안정 안 되는- 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태 지금 제가 서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자, 올해 예산에 50억 편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조례는 그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만 하실랍니까? 자, 좋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고. 자, 행정부지사님 나오시고. 지금 여러 가지 대한 질문이 있는데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부지사님을 나오시라는 이유는 부지사 문금주입니다. 지사님하고는 작년, 재작년에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셨을 것이고 작년, 재작년의 내용도 살피셨을 것이다. 반드시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 가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만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태워지지 않으면 내년에 준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편성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인 우리 농림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국장님께 떠넘기지 말고 부지사님이 해야 할 일만 답변하세요. 아니, 저 혼자 결정할 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농림국하고 아니 여태 들으셨잖아요. 여태 협의 안 하셨어요. 지금 보고 받으셨고 그게 어떻게 이 협의입니까? 답변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협의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피우시려고?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올해 50억 예산이 태우지 않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농어촌에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20명의 예결위원님도 농어촌 의원이 대다수입니다. 함께 의논해서 만약 예산이 편성하면 기행에서 50억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서 증액 편성, 수정 예산 편성할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2022년도 예산에 50억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결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부지사님, 도정 질문과 답변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정책 질의가 오고 가고 네. 지사님이 답변하셨으면 그 공허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과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에 그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반영할 되겠죠? 것도 있고요. 이게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겠죠? 네, 이제 약속한 자, 부분은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도정 질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속사항 추진사항에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상 풍력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원들이 국장, 과장, 담당 팀장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행이 수석 전문위원께서 얘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기획조정기실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이 약속 사항에서 한 건도 들어가지 않았고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약속한 사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들어가지 있지 않고 또 공교롭게도 그들이 인사인동에서 12월 달에 다 좋은 데로 가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패싱을 해도 됩니까? 그건 도지사님에 대한 패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카피만 해갖고 갔어요. 국장, 과장, 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와 줬습니다. 반드시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정제도는 농가 안정을 위해서나 정치적으로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 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수적이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지지는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재배 면적 또는 출하 조절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기준가격 85% 이상 보존으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정책을 바꿔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전라남도는 지금도 실패한 농업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바꿔야 전남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준 가격 보존 정책이 어렵다면 2020년 본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 가격 생산비 보장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농어촌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농어촌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후계농이 뿌리를 내리고 청년 장농을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